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월 1일주차 미국 경제지표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케네디 청문회와 제약회사 실적 발표 동시 진행 눈길입니다. 자, 경제지표 기업 실적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2월 또 첫째 주가 됐죠. 벌써 2025년도 1월 달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연휴 지나니까 순식간이죠. 이게 12개밖에 없잖아요. 1년이. 근데 하나가 날아갔다는 게 뭔가 벌써 12분의 1이 지났다. 그렇죠. 마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뭔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월 달 또 이제 월이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이제 조금 루틴이 좀 이제 있기 시작하나요? 항상 맨 먼저 스타트를 끊는 경제 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 PMI. 그렇죠? 제조 PMI가 무조건 스타트를 끊잖아요. 항상 그냥 매달 시작하는 첫째 주에는 이 제조 PMI가 스타트를 끊는다. 그러니까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먼저 나오잖아요. 제조업 PMI. 근데 설문조사죠, PMI는. 그래서 너 어떻게 경제 상황을 보니? 해서 뭐 좋게 보니 나쁘게 보니 해가지고 이 지금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ISM이라는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조업 PMI는 요거 50이 기준이라는 거 동일하고 근데 예외가 몇 개 있었잖아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지만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죠. 뉴욕은 금융의 도시지만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데 왜 뉴욕 거를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은 약간 선행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냥 대도시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0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그것도 0이 기준입니다. 이거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대부분 0이 기준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이거는 틀린 게 시카고 PMI 지수라고 하니까 그건 시카고의 ISM 시카고 지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건 50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PMI라는 거는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것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다음에 ISM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PMI인데 지난달 1월 달 거를 발표하는 거죠. 설문조사에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50이 기준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봤는데 제조업은 50이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었죠. 서비스업은 이미 50이 넘은. 그렇죠? 서비스업은 50이 넘었죠. S&P랑 ISM에서 발표하는 게 수치의 차이는 있는데 공통점은 서비스업은 50이 넘었고 제조업은 계속 50이 못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못 넘는다. 50 미만이라는 거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50이 넘는 초과를 하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계속해서 자신감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제조업의 부흥을 외쳤고 미국이 이제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고 소비로 먹고 살지만 이 제조업이 낙후돼가지고 러스트벨트에 예전에 뭐 떵떵거리고 그래도 땅도 있고 이랬던 노동자들의 어떤 패배의식 이런 것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1기 때도 그렇고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정유공장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뭐 환경 오염을 시킨다 이 환경론자들의 그것도 반대에도 무릅쓰고 파리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우리는 드릴 베이비 드릴로 막 파겠다. 왜냐면 우리 쇠락한 정유공장의 정유 노동자들을 다시 복귀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의 부흥을 외쳤기 때문에 과연 제조업 PMI가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50 이상이 넘을 것인가, 50을 초과할 것인가, 그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관세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문제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또 관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노동자들을 살려가지고 제조업 부분의 종사자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 PMI가 과연 50을 넘느냐, S&P랑 ISM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건설 지출 12월 달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은행 대출 관행에 대한 고위 대출 담당자의 의견 조사, 슬루스. 자, 이게 매달 첫 번째 무조건 스탠다드 앤 푸어스 ISM 이 제조 PMI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거는 매달 한 번씩 발표되는 매달 지표죠. 물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는 요게 예비치가 한번 플래시라는 게 한번 있고 그렇죠? 예비치라던가 잠정치라고 불리는 그게 한번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지표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매주 나오는 건 뭐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있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 매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나오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4주 평균으로 보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매주 나오니까 주별로 나오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월별로 나오는 거는 뭐 이런 제조업 PMI, 뭐 서비스업 PMI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더 이제 확대돼가지고 그렇죠? 주별, 월별, 이제 더 큰 건 분기별. 1년이 4분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 발표가 되는 이게 있는데 슬루스란 게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그 미국은 이제 서브프라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는데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저기 그러니까 또 이러죠. 중소 뭐 아주 뭐 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너지고 이러진 않았는데 중소 은행들 막 무너져갖고 부실 대출로 다 폐업하고 이랬잖아요. 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그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 지금 의장직은 내려놨다고 했죠. 2월 28일로 마무리되고 이제 거기 보호만이 앉느니 누가 앉느니 막 하마평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부의장이 2명인데 학급으로 따지면 반장 아래 부회장 1명 있고 선도부원 있는 거랑 똑같다고. 금융감독 부의장은 선도부원 같은 거라고. 근데 금융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연준이. 금융감독 부의장이란 직책이 있을 정도로. 금융감독을 하는 부의장이 있을 정도인데 금융감독을 못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막 파산되고 크게 일이 벌어지면 연준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 관행에 대한 고위 대출 담당자의 의견조사 슬루스를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분기별로 내놓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년에 4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4번만. 근데 이 2025년도 첫 번째로 지금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설문지. 아까 전에 PMI는 그 설문지 돌려가지고 야 너네 향후 또 너네 제조업 지금 종사하고 있지. 너네 제조업의 고용은 뭐 새로 하고 있니? 아니면 신규 주문 잘 들어오고 있어? 아니면 향후 자신감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대출의 어떤 권한을 진 높은 책임자들한테 돌리는 거죠. 너네 지금 대출 얼마나 더 풀었어? 아니면 지금 대출 옥죄고 있니? 아니면 대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DSR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너네 그런 것 저기 제한을 더 높여가지고 문턱을 높여갖고 막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예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옥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막 대출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뭐 이게 막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좋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중히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연준이 관리하는 분기별로 나오는 게 하나 나온다. 그래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연설합니다.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그 투표권이 지금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다고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팔란티어 그다음에 레지덴셜, 타이슨 푸드 이런 그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지금 스타트를 끊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도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자, 2월 4일 화요일 날은 자, 중요한 이제 졸트가 나오죠. 졸트가 이제 채용 공고 수가 대표적인 지표인데 채용 공고 12월 달께 나온다. 그다음에 공장 주문 12월. 그리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연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알파벳 나오고 머크, 펩시코 이제 제약사들이 나오실 거예요. 머크 화이자가 지금 대형 제약사가 스타트를 끊는데 마침 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을 다 때려잡고 백신은 막 소화 기형을 유발하고 막 이런다고 자기가 엄청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겹쳐서 나오는 이 시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죠. 지금 AMD랑 엔비디아의 그쵸? 뭔가 딥시크의 그 악령이 지금 닥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 AMD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스포티파이, 뭐 우리 스포티파이 이제 좀 익숙하잖아요. 하도 젊은 층들이 많이 듣고 그 로제의 아파트가 스포티파이도 다 휩쓸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팔, 앨런 머스크의 초창기 저 기업이죠. 페라리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ADP 고용. 자, 이 첫째 주가 항상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민간 업체인 ADP에서 오토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자동으로 그 연봉 하는 프로세스 안에서 빅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정부 고용까지 합친 최종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고용이 너무 뜨겁다고 또 나와버리면은 이제 완전 적이 되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근데 트럼프는 계속 하라고 하고. 지금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지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연준은 트럼프 말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은 눈치를 보긴 했지만 파월은 눈치를 안 봅니다. 어쨌든 미국 무역 적자. 자, 이제 서비스업이 나오죠. 수요일 대부분 이제 월요일 날
제조업 PMI, 수요일 날 서비스업 PMI가 나옵니다. 자, 서비스업 PMI는 이제 50이 넘는데 문제는 이제 제조업보다 좋다 이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조업보다 좋은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죠. 아, 꼴등한 야, 나 꼴등하는 애보다 앞서 있어. 이건 필요가 없죠. 1, 2등을 겨루는 사람이 야, 나 꼴등보다 앞서 있어.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난 1, 2등을 겨루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세계 신기록 세울까? 여기에 관점이지. 누가 저 뒤에 있는 꼴찌 보면 야, 나 꼴찌보다 앞서 있는데 1등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죠. 서비스 PMI는 이미 50을 넘었는데 야, 제조업 PMI는 50 못 넘잖아. 우리는 50 넘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서비스 PMI는 이제 50이 넘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전치를 계속 경신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S&P 서비스 PMI, ISM 서비스 PMI 동이 1월 달께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자, 이분이 이제 새로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됐다고 했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영구 투표권이 있고 뉴욕만 특별 대우예요.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4개 연방은행 총재씩 1년씩 들어간다고 했죠, 순환으로. 이번에 이제 비둘기파인 굴스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목소리를 내기에는 자기가 아무리 비둘기파라고 해도 자기도 솔직히 중립적인 게 적당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뜨거운데 여기서 비둘기파라고 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라고 외치기에도 그리고 굳이 이걸 외쳐가지고 지금 트럼프한테 뭐 눈도장을 찍을 이유도 없거든요. 시기도 지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연설하는데 비둘기파니까 비둘기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노보노디스크 나옵니다. 자, 요즘에 힘들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이 엄청 진짜 잘 나갈 때 미친 듯이 잘 나갔죠. 지금 안 나가니까 또 엄청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도 두들겨 맞고 있지만 언론에서 엄청 공격 들어오죠. 희한하죠? 주가 잘 나갈 때는 언론에서 막 칭송하더니 지금 막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무슨 뭐 그거 맞고 배탈이 났느니 무슨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를 하고 막 뭐 살뺀 효과는 하나도 없고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엄청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나오고 월트 디즈니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월트 디즈니 밥 아이거 그 복귀한 다음에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드디어 이게 바뀌나.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기도 나오잖아요, 영화도 처음으로 이제 그 어벤져스 시리즈가 마무리되고 나서 캡틴 아메리카 후속이 나와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실적의 갈림길이고요. 퀄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암홀딩스 이거 잘 돼야 되죠. 소프트뱅크 지금 회장님 미국의 투자 지금 717조인가 그 투자 발표했는데 바로 딥시크 충격 두들겨 맞아가지고 암홀딩스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암홀딩스 같은 이 설계 자산의 필요성도 엔비디아가 떨어져 버리면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버 테크놀로지 발표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것도 주목되죠. 지금 거의 미친 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하는 신념으로 다 사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실적 발표 재밌는 게 많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매주 나오는 초기 실업 수상 청구 건수 2월 1일까지 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 생산성 4분기 발표됩니다. 자,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또 나오죠. 아마존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일라이릴리까지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옵니다. 지금 대양 제약사들 다 나옵니다. 필립 모리스, 하니웰,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대형 제약사 계속 나오죠. 코노코 필립스 같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정유업종의 대표 지금 기업도 실적 발표합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대미를 장식하는 노동부에서 미국 고용 보고서가 1월 달께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실업률이라던가 고용 현황이 다 나오니까 이게 또 뜨겁게 나와버리면은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인하를 외쳐도 지금 너무 뜨거워갖고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버리면 이게 부풀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죠. 미국 경기가 너무 뜨거워버려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자제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도매재고 12월 달께 나오고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나옵니다. 소비자 신용 나오고요. 그다음에 CBOE 글로벌 마켓 CBOE 실적 발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타짜에서 정마담이 망하건 고니가 망하건 평경장이 망하건 그 도박장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고 여러 가지 도박 얘기할 때 들을 거죠. 도박장만 돈 버네. 맞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지금도 뭐 엔비디아가 완전 뭐 도루묵으로 된 건 아니지만 딥시크란 게 갑자기 아무도 몰랐잖아요. 나와가지고 엔비디아가 일단 충격을 받잖아요. 단기적으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기술주는 더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도박장은 절대 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되게 좋은 게 나스닥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고요.
CBOE라는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고요. CM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금, 은, 뭐 구리 이런 거 거래되는 농축산물, 뭐 두유 이런 거 거래되는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까지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를 사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거래소를 사버리면 어떤 기업이 망하든 어떤 뭐 무슨 그 자산이 떨어지든 비트코인이 떨어지든 뭐든 떨어지든 그 거래소는 망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세계 최대 거래소를 다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타짜들과 수급이 다 거기로 가서 거래를 하지 누가 거래량 없는 이상한 동남아시아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다. 절대 망하진 않거든요. 거래소가 폐쇄가 안 돼요. 여기에 있는 타짜들이 다 나가 떨어져도 도박장은 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 옵션 거래소에 지금 실적 발표가 있다. 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시사점입니다. 1월 고용 보고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자리 데이터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게 계속 뜨겁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자, 그리고 이 모기업인 알파벳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AI의 지금 최대의 수혜주로 떠오른 팔란티어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엔비디아 충격으로 저게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AMD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암젠, 머크, 화이자 싹 다 실적 발표 납니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있고요. 예, 너무 많아요. 자, 꽉 찼습니다. 꽉 찼고요. 지금 뭐 저는 요거 에스티로더를 지금 보고 싶은데 에스티로더가 중국발 충격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건 지금 화장품이 부활하느냐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엄청나게 그 백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엄청 하고 자, 트럼프가 물론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것도 도움이 됐죠. 제3의 후보인 케네디를 같이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지까지 차단해버렸죠. 조금의 어떤 2%, 3%의 그 여지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이 저 손을 잡았으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데 재밌는 일이 옛날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죠.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 의원하고 여기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이 둘 다 민주당인데 둘이 완전히 투톱 공격수가 돼서 이 케네디를 물어뜯고 있는데 케네디가 절대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나와 있는데 이 버니 샌더스가 1등으로 제일 많이 받았고 워런 상원 의원이 3등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케네디가 지적한 거예요. 야, 너네 대형 제약회사에서 돈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나 공격하는 거네? 이게 지금 할 말이 샌더스가 할 말이 없어서 당황을 해버렸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공격하는 건데 여기 대놓고 말해버렸습니다. 아니, 돈을 제일 많이 받아놓고 왜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샌더스도 옛날에 그랬어요.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에 그 다이어트 약 주사제가 너무 비싸다. 내가 내리겠다. 근데 알고 보니 돈을 제일 많이 그러니까 연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케네디는. 야, 너 그렇게 주사제 뭐 값 내린다고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데서 돈을 받았지. 이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표정이 좀 굉장히 썩소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워런 상원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 플레이 버튼 지금 저희가 된 여성 의원이에요. 민주당인데 민주당 상원도 지금 사실 공화당이 먹었잖아요. 근데 상원 의원이 민주당 2명이 엄청 공격하는데 워런도 이제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머크, 화이자,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지금 이번 주에 전부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과연 이 실적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그거죠. 물론 지금 케네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백신을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과학론자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 내가 무슨 백신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을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네 워런하고 저 봐라 샌더스. 너 앞에서는 막 국민들 위하는 척 해놓고 대형제약사로부터 돈 받고 있다. 너네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제약사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형제약사들을 두고 싸우는 저 청문회의 저 장면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청문회를 만약에 통과한다면 케네디가 대형제약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 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만약에 백신 같은 거를 막 두들겨버린다. 그럼 대형제약사에게 지금 타격이 가겠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으로 뚫는 회사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많은 걸로 떴지만 코로나 때 백신으로 엄청나게 떠가지고 세계 매출 순위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의약품 순위.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서 저 싸움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저 뒤에 무슨 뒷돈 거래나 이런 거를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제약사 영업사원이 아무리 홍보지를 갖고 떠들고 막 이걸 먹으면 무슨 수험생 집중도가 올라가서 뭐 수능에 합격을 해서 뭐 좋은 대학 가니 많이 뭐 노인들 무슨 뭐 허리 아프신데 이거 먹으면 서서 걸어가니 다 영업사원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의사만 약사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